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실과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해요. 자, 수수께끼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모든 것을 잡아먹어요. 새, 짐승, 나무, 꽃, 무쇠도 갉아먹고요. 돌도 가루로 만듭니다. 태산마저, 그러니까 거대한 산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예요. 과연 난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겠나요? 네, 바로 정답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쓴 톨킨의 호빗이라는 책에 나오는 퀴즈였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죠. 새, 짐승, 나무, 꽃 같은 아무리 오래 사는 동식물이라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고요. 쇠에도 녹이 슬고 거대한 돌과 산도 비바람을 맞아서 깎이고 무너지고 가루가 됩니다. 오늘은 한번 시간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생활 자원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약간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생활 자원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는 풍경이에요. 선생님의 책상이거든요. 선생님 지금 딱 여기 앉아 있어요. 그대로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여러분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상도 제작을 하고요. 또 다른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선생님이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학창생활, 학교생활도 유지가 되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돈을 버니까 선생님의 생활도 또 유지가 되죠.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생활 자원이 되겠죠? 일단 가장 먼저 크게 보이는 바로 이 컴퓨터와 모니터, 이것도 생활 자원이 될 거고요. 그쵸? 선생님이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스피커가 있네요. 그쵸? 네, 이 스피커도 바로 생활 자원이 되겠죠? 네, 여기 이 책들도 바로 생활 자원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펜이랑 형광펜도 있네요. 얘네들도 당연히 생활 자원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 지금 이거 사과 한 모금 이거 보이세요? 네, 선생님이 일하다가 배고파서 조금 먹었습니다. 이것도 생활 자원일까요? 당연히 생활 자원입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음식들도 다 생활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네, 선생님 지갑인데요. 이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자, 돈은 어때요, 여러분? 네, 돈도 생활 자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간,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네, 학교 건물이죠. 선생님네 학교 교실이에요. 이 건물도 당연히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생활 자원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이것들이 전부 다 생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고른 게 아닙니다. 큰 함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꼭 생활 자원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컴퓨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모니터와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오려면 바로 전기가 필요하죠. 그쵸? 전기는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전기도 바로 생활 자원입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사진은 찍히지 않았지만 아이패드랑 휴대폰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얘네들로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녹화를 하는데요. 자, 아이패드, 인터넷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와이파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선생님의 능력, 선생님의 지식과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다 생활 자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귀중한 것, 어디서 살 수도 없는 아주 귀한 것을 선생님이 쓰고 있어요. 뭘까요? 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까 처음에 풀었던 퀴즈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네, 바로 시간. 선생님이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시간 역시
우리의 생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생활 자원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생활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생활 자원 중에서도 형태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 자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이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형광펜, 이 형광펜도 생활 자원이고 선생님이 쓰는 시간도 생활 자원이다 라고 했는데, 형광펜과 시간, 눈에 단순히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말고도 뭔가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그쵸?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형광펜하고 시간은. 그쵸? 자, 그럼 과연 형광펜과 시간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봅시다. 일단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형광펜에는 형태가 있는데 시간은 어때요? 네, 형태가 없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형광펜과 시간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 왔는데 형광펜을 지금 써야 돼요. 근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형광펜은 친구한테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수학 익힘책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다고 해서 친구한테 시간을 빌릴 수 있나요? 시간은 빌릴 수가 없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형광펜은 여러분, 선생님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여러 개 쌓아두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은요? 쌓아놓고 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자, 여러분 형광펜 보통 언제 쓰세요? 뭔가 책이나 교과서를 읽다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쵸? 눈에 확 잘 띄게 표시하고 싶을 때 우리 형광펜을 쓰잖아요. 혹시 이렇게 깨알같이 많은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형광펜 쓰는 친구 있나요? 알림장 쓸 때 형광펜으로 쓰는 친구 있어요? 없죠. 네, 형광펜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쓰고 싶을 때에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어때요? 내가 쓰고 싶을 때에만 쓸 수 있나요? 내가 시간을 안 쓸 때는 시간을 멈춰둘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시간은 늘 똑딱똑딱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요. 형광펜은 여러분 잃어버렸다가도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나가버린 시간은 다시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형광펜은 여러분 다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문구점에 가서 새로 사면 돼요. 하지만 시간을 다 쓰고 나면 우리가 또 시간을 어디선가 구할 수 있나요? 네, 시간을 다 쓰면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시간 자원은 생활 자원 중에서도 조금 특별해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길이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 10분이랑 그 다음에 아주 지루한 수업 시간 10분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10분이지만 쉬는 시간은 쏜살같이 슉 지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지루한 수업 시간은 10분이 꼭 20분, 30분 같죠. 이렇게 똑같은 10분 또는 똑같은 1시간, 2시간이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서 10분이 1시간 같을 수도 있고 1시간이 10분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시간 자원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다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또 시간은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빌리거나 저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그때그때 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시간을 막 멈추거나 되돌리는 그런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사람은 영화 속에만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장사는 힘이 매우 센 그런 천하장사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힘이 세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천하장사라도 세월 앞에서는 그 힘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시간 앞에서 모두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투루 흘러보내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겨야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무도 시간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도 없고 결국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시간은 이길 수가 있대요.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979년에 다 실화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공고가 붙었습니다. 공지사항이 붙었어요. 보니까 여행 가실 분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1979년 미국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여행을 갈 70대 80대 노인을 구했대요. 여행 기간은 일주일이고요. 근데 놀라운 게 비용이 무료예요. 다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답니다. 심지어는 소정의 활동료를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모았대요. 그렇게 해서 8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뭐 사기 아니에요? 뭐 데려가가지고 납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수상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냥 진짜 여행을 보내주는 거였대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공기 좋은 시골에 있는 수도원 같은 데 도착을 했대요. 자, 이 여행에는 조건이 있었대요. 규칙 2가지를 지키는 건데요. 갑자기 그 가이드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규칙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첫 번째 규칙은 1959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가 지금 1979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에는 1979년의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1959년의 TV 프로그램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도 1959년의 신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을 할 때에도 지금이 마치 1959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규칙은 모든 집안일은 스스로 할 것이었어요. 자,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노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이 집안일을 와서 도와주고 해주고 이랬었는데 이 여행에서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1959년을 현재인 것처럼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집안일 스스로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우린 늙었어 라고 불평을 하셨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익숙해져서 자발적으로 청소나 빨래, 설거지도 다 하시고 노인분들한테 힘든 계단 오르기도 척척 해내게 되셨대요. 자,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행은요 사실 여행이 아니었어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엘렌 랭어라는 교수의 아주 유명한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연구예요. 마치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생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 제목이 시계 거꾸로 돌리기인 겁니다. 이 일주일 동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험 결과 여기 참여했던 8명의 노인 모두 시력, 청력, 기억력, 악력, 그리고 지능까지 이 모든 것들이 7, 80대가 아닌 신체 나이 50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0년 전인 것처럼 살았더니 내 몸도 정말 20년이 더 젊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는 건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에너지로 그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는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배웠던 것처럼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 시간 속에서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 이번 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